안녕하세요. 유문일 진짜 영어의 유문일 원장입니다. 일단 저희 학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은 분당에서 비평준화 때부터 한 25년 넘게, 지금 25년에서 한 30년 사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분당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아마 영어 과목으로는 분당에서 강의를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영어 선생으로서 지향하고 싶은 것, 가장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일반적인 학원 카테고리에서는 상상하시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배운 학생의 학부모님이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대치동 가면은 학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옵션이 많을 줄 알았다. 근데 굉장히 당혹스럽더라. 학원이 내신 위주의 학원과 그 당시에 수능 위주의 학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가르쳐주는 그런, 저는 이제 영어의 기본을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류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터치해주는 학원들이 없더라. 그래서 막상 대치동 갔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이 결여돼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독특하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좀 틀리고요. 그런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제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런 소개 영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겠지만은 개인적인 얘기를 갖다 좀 하고, 왜 나는 일반적인 학원과는 조금 다르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갖다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고2 말쯤 됐을까요? 우연하게 책 한 권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는데 영어의 모든 비밀이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런 책인데, 유진 교수의 영어 구문론이라는 책을 제가 고3 때, 그러니까 고2 말쯤 됐죠.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마워서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 이 책들을 갖다 이제 누렇게 됐죠. 참 신비로운 책이었어요. 이 책은. 지금은 이제 제가 돌이켜보니까 촘스키라는 사람의 변형 문법이 나오기 이전에 켈로그라는 사람이 만든 문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대학 과정에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갖다 학생들, 중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 굉장히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을 읽고서 이제 결심을 하죠. 나는 영어만 공부하고 싶다. 저는 외대 영어과를 나왔는데요. 이제 소원 성취를 한 거죠. 영어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학원 강사를 한 게 아니라, 저는 학원 강사 출신이 아닙니다.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를 갖다 이제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류의 회사를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영어는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마 한 1년 정도는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회의실 가서 울고 나오고, 회의실 가서 울고 나오고, 영어 때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 프로의 영어 세계에 입문하는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자기가 잘한다라는 것과 영어를 가지고 뭘 한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뭘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수한테 비교하면요, 예를 들면 음정 박자 잘 지키고 가수 만들어주는 학원에서 1등을 해가지고 나오는 것과, 그 사람이 무대에서 가수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학원에서 가장 잘하는 영어를 아마추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무대에서 관중들과 호흡하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 울리고 웃기고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프로의 경지라고 얘기를 갖다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의 경지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영어를 넘어선 어떤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영어를 가지고 거의 영어 전문가로서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영어의 고수들을 많이 만납니다. 외국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들, 그 다음에 국가 로비스트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아랍에 가서 왕자까지도 만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갖다가 계속 저도 새롭게 배우고, 그런 넓은 세상을 저는 이제 배우게 됐죠. 그러다가 강의 일을 아르바이트식으로 잡아서 제가 조금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갖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영어를 가지고 프로의 생활을 갖다 했었고, 그리고 학원에 와서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일을 갖다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요.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영어가 세상에서 써먹었던 영어랑은 전혀 다른 영어를 갖다 가르치고 있었어요. 좀 옛날이죠. 한 20년 전에. 그때 이제 어떤 영어가 유행했냐면은 쉽게 말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는 아예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면은 망합니다. 그럼 뭘 가르쳤냐? 당시 이제 수능이 막 시작됐을 때인데요. 수능 문제를 찍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찍는 방법이 뭐냐?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뭐 대치동에서도 그랬고 뭐 분당에서도 그랬던 강의가 야 문장을 전체를 읽지 마라. 앞에 문장 하나 읽고 여기서 이러한 단어가 나왔지? 그럼 답이 이거야 라는 것을 멋있게 보여주는 학원들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학원들이었습니다. 영어 독해는 이러는 거야, 영어는 이렇게 쓰는 거야 를 가르치면은 학생들은 아예 학원에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내가 영어를 갖다 공부해왔고 영어를 사용해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영어를 읽지 말고 답을 찍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난 그렇게 못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서점을 가봤어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영어를 갖다 정말 잘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라고 제가 서점을 가봤더니 또 한 번 제가 충격을 먹게 돼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었지만은 뭐 성땡 뭐 아니면 맨땡 뭐 이런 기본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20몇 년 전에 제가 서점을 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문제집만 있어요. 문제집들도 다 읽지 마라, 요거 보면 답이 이거 아니니? 뭐 이런 식의 문제집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의 퀄리티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또 한번 좌절합니다.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 뭐 학원 강사로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요즘에는 이런 걸 가르칩니까? 이런 거 가르쳤다가는 나중에 아이들이 아무것도 영어를 갖다가 써먹지 못할 텐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자기네들도 영어를 했으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건 안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조언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양심상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있을까? 영어를 갖다 전공한 사람이라면 양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쉽게 말하면은 학생들에게 답을 찍는 요령을 가르쳐 줄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영어를 가르쳐 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요령을 가르치지 말고 영어를 가르치자 라는 결심을 했는데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책도 없고 커리큘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때랑은 이제 굉장히 틀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교재를 제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다소 이제 일본식 문법 체계죠. 뭐 저도 예전에 가끔가다 봤습니다. 오븐시아 같은 데서 나온 왕문사인가요? 뭐 그런 책을 갖다 보면은 그 커리큘럼 자체가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커리큘럼과 똑같습니다. 뭐 명사 가르쳐주고 뭐 디테일한 여러 가지 문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식의 구조분이 없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가르치면은 안 되겠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어를 잘하고 남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이제 영어를 잘 하게 됐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힘들게 공부했지만은 이제는 제가 저런 커리큘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됐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교재를 만들자라고 그래서 커리큘럼 플러스 교재를 제가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입니다만 뭐 영어 구문 독해 101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냈었어야 되거든요. 정말 한국 사람들, 순수한 한국적인 한국 학생들한테 맞고 그리고 일본 교재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어떤 교재를 만들어놔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1997년 1월 5일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몇 년 동안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갖다 시키고 있거든요. 다 만들고 제가 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 마이너스 되는 것 다 조정해서 또 새로 만들고 이런 작업을 갖다가 제가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제가 아무리 옳아봤자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런 올바른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옳게 가르쳤다. 근데 그게 결과랑 무관하다. 그러면 그것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 결과란 것은 내신과 수능에서의 결과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중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전혀 무관하잖아요. 어쨌든 저기 갔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또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올바른 영어를 가르치겠다. 그건 내 양심이다. 그런데 결과도 나오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제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작품이겠죠. 올바른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걸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뭐 저희 학원이 제가 항상 유진 교수의 그 영어 구문론 책 보여드린 것 때문에, 그리고 대학에서도 저도 이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신텍스, 쉽게 말하면 구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워낙 강조해서 강의하다 보니까 뭐 저 학원은 구문을 잘하는 학원이야 뭐라고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냥 그런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저는 영어를 가장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결과도 분명하게 내주겠다. 제 학생들의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학교 선생님들이 너 도대체 영어 어디서 배웠니?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요. 공통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하는 말,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한테 영어 배운 다음에 다른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평생 선생님한테 배운 영어면은 끝났어요. 라는 것. 이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그런 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기본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그게 뭐 구문이 됐든 독해가 됐든 영작이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점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점수가 꽤 높은 편인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칭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미안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전 그 기반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너무나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점수는 자기네가 알아서 다 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학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오랫동안 학원을 분당해서 이 힘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걸 원하시는 굉장히 수준 높으신 부모님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갖다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소신,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저희 학원의 문화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영어의 기본을 확실하게 중학교 때 다져주는 그런 작업에 조금 더 제가 올인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꾸준하게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공부를 저랑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을 1년에 한 번 딱 모집하고 그 학생들을 가지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제가 끌고 가면서 영어를 완성시키는 일에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영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켜 주는 강의는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특히 상업적인 기관에서는 굉장히 하기 힘든 강의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나름 구현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시기를 놓치지 말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좀 들어봐라. 그리고 설사 듣다가 그만둔다 할지라도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거다. 영원히 남을 거다. 내 강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 채널에서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간혹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많이 경험하고 저희 학원을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